문법 담당 교수님이시죠? 박신영 교수님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촌 캠퍼스에서 문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신영 선생님입니다. 네, 혹시 저희 평촌 캠퍼스가, 저희 김영 편입이 캠퍼스가 되게 많잖아요. 어디 출강 중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평촌 캠퍼스랑 그리고 서울에서 신촌 플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평촌에서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서울에서 플러스 수업과 같은 수업 내용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뭐 멀리 찾아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들과 네, 수업을 들으실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시는 게 안 좋아요. 집 그럼요. 앞에서 바로 앞에 그럼요. 학원이 있는데 똑같은 수업이고 똑같은 강의인데 굳이 멀리 가는 것보다 좀 안전하게 가까운 학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편입에서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매도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속되면 네, 그게 이제 공부에 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하시려면 이제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 맞아요. 또 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많이 그 반이 맞아요. 개설이 돼 있기 맞아요. 때문에 새벽에 멀리 첫 차 타고 지하철 오시면 너무 끔찍하죠. 힘들지 않나요? 네. 진짜 이게 이제 체력이 진짜 중요하니까 끝까지 롱런을 하시려면 맞아요. 네, 조금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네. 문법 이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네. 일단 제가 커리큘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문법을 싫어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쌤도 네. 솔직하게 문법 너무 이론이 많죠. 외울 그쵸. 것도 많고 일단 이론을 외워야 뭐 문제를 푸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울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 적, 반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기, 적, 반. 기적 반 네. 이거 네, 세 가지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 기는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문법책 서점에 가서 보시면 두꺼운 문법책은 진짜 이만하거든요. 거의 사전만큼 두꺼운데 그거를 다 외운다고 해서 거기서 다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 중에서도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것들, 그게 기거든요.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먼저 컴팩트하게 일단 이론을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은 그 기출에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훈련을 이제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운다고 다 문제가 풀리던가요? 절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론 암기랑 그 다음에 문제의 적용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적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반복이요, 반복. 반복인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과목과 달리 문법은 처음이 조금 힘든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반복을 수업 시간에 계속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그냥 이거? 왜 답이 보여요, 진짜. 네, 맞아요.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그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조금 더 어렵다라는 힘들다, 싫다 이런 생각을 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맞아요. 네, 저와 함께 그럼요 하셔야죠. 네. 저도 그 저도 이제 학생 때 문법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정말 그 회도 반복을 한 2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으로 제가 대학을 갔거든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 문법 노트를 저는 처음에 만든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만큼 진짜 너무 소중했는데 그 학생들이 제가 실제로 1대1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문법 노트를 만들지 말지 그냥 그걸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만들면 너무 좋아요. 만들면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단어도 외워야 되고 그리고 뭐 독해도 연습해야 되고 또 수학하는 친구들은 수학도 양이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랑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문법 노트를 만들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약간 불필요한 내용들까지 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기마다 필요한 문법 노트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공부하기 진짜 편하게 네. 거의 떠먹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문법 노트를 딱 시기마다 몇 월엔 무슨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월엔 무슨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요 노트를 따로 정리하시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반복만 해주시면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다시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진짜 네, 반복만이 살기. 그럼요. 네.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노트는 여러분들이 굳이 시간 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또 이제 편입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또 그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문법이에요. 독해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문법을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학생들한테는 문법을 어떻게 처음 접근을 해야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문법을 공부하는 순서가 문법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장에다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이거를 반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들은 만약에 본인이 외국에서 살다 와서 약간 모국어 수준의 영어를 구사한다 하는 친구들은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문장에다가 본인이 그냥 평소에 썼던 익숙한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How spicy?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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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How spicy? 뭐 이런 문장들을 본인이 평소에 자주 썼던 그런 즐겨 쓰는 문장들이 있다면 그 문장에다가 공식을 거꾸로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자주 쓰던 How spicy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문법적인 공식을 여기다가 입혀주면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이런 공식이 되는구나라고 거꾸로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일단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일단 토양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질 좋은 토양에다가 잘 가꾸어만 주시면 누구보다 더 성적을 빠르게 올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쓰던 문장에다가 그냥 공식을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난 질문인데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이제 학생들은 그런 문법 용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관계 부사, 맞아요. 관계 접속사 맞아요. 이런 거 너무 헷갈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런 용어를 꼭 알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이제 문제로 익혀도 되냐, 약간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그게 반반인데 우리가 다른 과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화학 저기 문과이신가요? 저는 문과예요. 네. 저도 문과입니다. 저도 문과인데 우리가 용어를 100%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문과인데 어떤 학생이 수학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 가져온 건 아니고 제 옆에 이제 수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가져왔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적 공간의 값을 구하시오였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세요. 내적 공간의 값을 구하시오였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아는 척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걸 내 문과인데 어떻게 읽었냐면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내적 공간이라고 읽었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제가 저는 이제 문과니까 그 공식이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아는 척하면서 이거 내적 공간 고르는 거야? 이렇게 제가 아는 척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를 엄청 비웃으면서 쌤 이건 내적 공간이 아니라 내적 공간의 값을 구하시오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한국말이지만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완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한국말로는 똑같은 내적이지만 이게 학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용어 정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편입시험이요. 사실 영어 회화 능력을 판별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학문적인 능력을 판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최소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는 그냥 알고 있던 문장에 입히는 식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용어 정리가 필요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수학이든 화학이든 경영학이든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용어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영어를 아무리 잘하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정말 명쾌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저희가 곧 내년에 1월 이제 개강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편입은 1년을 두고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문법을 이제 처음부터 잡아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 몇 월까지는 또 문법을 이 정도는 마스터를 해놔야 된다. 약간 이런 커리큘럼? 이런 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 이제 문법은 상반기에 끝내야 된다. 상반기. 뭐 이런 루머들이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근데 우리 벼락치기가 왜 존재하는 거죠? 안 하다가 이제 네, 그것도 있고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길게 가질 않아요. 그래서 문법을 만약에 상반기에 끝내놓잖아요. 근데 시험은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상반기에 끝내놓은 문법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반응이 좋다고 지금 희명쌤 네. 좋다고 네네. 토크를 더 좀 더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아무래도 토크쇼 적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갑자기 반응 좋다는 얘기에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흥분했네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맞아요. 편입 문법은 제가 처음에 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3월에 오면 혹은 1월에 오면 학생들이 하루 종일 문법만 해요. 아침부터 막 갑자기 막 6시간씩 하루 종일 문법만 하는데 그게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스며든다고 하죠. 이게 나한테 체화가 될 정도로 스며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질리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막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 공식과 규칙들이 스며들게 만든다. 1년 내내.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러면 12월에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인다. 답이 보인다. 답이 보인다. 꾸준한 게 진짜 가장 중요하네요. 네. 그럼 1, 2월 달은 이제 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쵸? 그러면은 뭐를 좀 그래서 이것도 앞에 했던 질문과 연결되는 건데 커리큘럼 소개를 잠깐 할까요? 네네네. 좋아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을 크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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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개 커리큘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 2월에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용어 정리. 용어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같이 해나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저처럼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적 아까 뭐였죠? 내적 공간 그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일단 이게 용어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용어 정리가 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라고 했죠? 뭐였죠? 기본 기적 맞아요. 기적반.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기출에 나오는 이론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용어 정리, 그다음 기출 내용 정리, 그다음 기적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기술. 이게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에 적용하는 기술 요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반복을 하시는데 반복을 하실 때 요거를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저희가 랜덤 문제, 그리고 유형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해서 요렇게까지 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12월에 답이 보인다. 네. 그러면은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박신영 교수님만의 뭐
강의 자료라든지 음. 뭐 노하우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그런 강의 분위기 뭐 이런 방식 스타일 이런 네. 것 좀 네. 알고 싶어요. 네. 일단 또 제 자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결국. 네, 결국 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제 수업의 첫 번째 특징은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살을 붙여서 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이유가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기 네.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소통. 그러니까 일방적인 수업이 되면 사실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맞아요. 또 제가 캐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혹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소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밴드. 아,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죠? 네, 밴드 어플. 저는 요게 제가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엄마가 네. 어머니들이 이제 네. 등산 모임을 아, 맞아요. 동아리 그래서 같은 거. 네네 그래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밴드 어플인데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이제 밴드 톡으로 카톡을 깔면 여러분들이 딴짓을 하기 때문에 밴드 톡으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소통하는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적중. 적중. 그쵸. 그래서 딱 시험에서 배운 거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는 현장에 와서 느껴보세요. 맞아요. 현장에 그렇죠. 가서 네. 그렇죠. 그 현장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또 네.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맞아요.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꼭 그럼요. 오셔야 돼요. 현장 강의를 그럼요. 진짜 듣는 게 저희 또 편입 저희 평창 캠퍼스 무료 강의가 있어요. 청강 강의. 그때 신영쌤 수업도 무료로 일단 청강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네. 진짜 제일 최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그 문법이 이제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이제 학교별로 뭐 독해가 많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법이 좀 강조되는 학교가 어디 학교일까요? 일단 뭐 문법이 강조되는 학교는 네. 어디부터 얘기를 할까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학교는 세종대기는 해요. 여기는 좀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 몇 문제 중에 몇 문제가 어떤 문제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네, 세종대가 총 60문항이 나옵니다. 근데 60문항 중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30문항이 거의 그냥 반이 네, 반이 네. 다 문법이네요. 반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30문항 정도가 이제 문법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너무 심한 학교도 있기는 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걸 다 맞춰야 가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남들이 맞추는 건 맞춰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남들이 못 맞추는 거에서 한두 문제만 더 맞춰도 합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홍대 많이 나오고요. 뭐 단국대, 네. 단국대 뭐 이런 학교들 많이 나오고요. 이제 서강대도 문법이 많이 나와요. 네, 서강대가 상위권 대학 치고는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상위권 대학으로 네. 성, 한, 요 정도 세 개 학교를 놓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딱 순서대로인데 서강대가 제일 문법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서강대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보통 7문제에서 8문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상위권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성균관대. 두 번째가 이제 성균관대 문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양대학교 순서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서강대는 전통적으로 인문학이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시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통적으로 외국어 하면 무슨 대? 외대? 그렇죠. 외대죠? 한국 외대가 네. 있죠. 그래서 한국 외대도 여러분들이 조금 문법을 봐주셔야 되는 상위권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문법은 무조건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데
상위권 대학을 쓰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네.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네. 있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1년 정도 공부를 하면 네. 독해 실력이 사실 얼추 비슷해져요. 아. 이제 오히려 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해가 일단 어느 정도 글을 읽는 능력이 좀 되기 때문에 독해가 이제 상당히 실력이 비등비등해집니다. 근데 그럼 이제 남들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문제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 그게 이제 문법입니다. 네. 근데 여기 우리 그치? 곽두님께서 네, 갑자기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상위권 학교들은 문법 난이도도 그만큼 어렵겠죠라고 질문하셨는데 약간 서강대를 들으시고 네. 네,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약간?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른데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성균관대는 평이합니다. 아 그래요? 성균관대는 평이한 편이고 서강대학교는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가 까다롭다는 건 좀 디테일한 문법들을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어떤 디테일한 거죠? 우리가 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죠? 더. 관사인가요? 네. 네. 진짜 헷갈리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네. 나오는 유형들이고요. 근데 뭐 아직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다 쉽다를 지금부터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네, 왜냐면 하시다 보면 뭐 이제 우리 곽두 학생,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야 이걸 어렵다고 한 거였어?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공부를 할 만한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직접 해보셔야 돼요. 또 이렇게 곽준님처럼 제가 질문하는 거 이외에도 또 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또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네. 그 편입 고득점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또 서울 최상위권 학교에 이제 합격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 뭐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한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사실 학원에 오시면 학습과 관련된 뭐 공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선생님들이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오실 때는 한 가지만 준비해 오시면 되거든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뭐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자기 의지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이성과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성과 감성,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게 감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치우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이 감성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기복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매달 보잖아요. 네. 근데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못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고 또 처음에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감성적인 친구들은 갑자기 밤에 자기 전에 갑자기 감성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뭐 너무 슬프다. 뭐 진짜 이런 감성에 빠지는 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있어요. 그쵸.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성적인 부분을 이제 조금 크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런 기복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네. 그 친구가 진짜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몇 점대죠? 30점. 네. 네, 모의고사가 30점이었던 친구예요. 그리고 수학을 같이 하는 친구라서 더 이제 시간은 없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 나름 이제 위로를 한다고 괜찮다. 일단은 우리가 끝까지 해봐야 한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쌤, 뭐 모의고사 뭐 어차피 이걸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저 아무 생각 없어요. 멘탈이 네. 강하다.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기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슬럼프는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럼프는 올 수 있는데 그걸 빨리 깨고 다시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 슬럼프 속에서 내가 허덕이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 핵심은 이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좀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문법 과목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어느 네. 공부에 있어서 다 네. 공통된 답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정적으로 네. 공부를 하지 네. 말라.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공감되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을 드릴게요. 뭐 궁금한 것 없으세요? 시청자분들 없어요? 네. 네. 없죠? 그럼 제가 그냥 질문을 할게요. 네. 그 문법을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는 왜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 7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는 학생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잠시만요. 네? 우리 질문이 왔나요? 네, 질문이 왔어요. 박학두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댓글 어.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학원에서 봐요, 우리. 학원에서 학원을 오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네. 일단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 멘탈 잡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하셨어요. 이거는 네. 멘탈 잡고 공부하시려면요, 취미가 하나 있으셔야 돼요. 취미가요? 네. 근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친구가 게임이 취미예요. 진짜. 네? 게임이 취미인 그 컴퓨터 게임 있죠? 그게 이제 취미인 친구예요. 네, 근데 뭐 그런 게임 많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게임이 취미인 친구인데 그걸 억누르고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게임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게임을 한 번도 안 하고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게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7, 8월에 학원을 내내 안 나왔어요. 갑자기 그 억눌렀던 게 터진 거예요. 터져서 이제 7, 8월에 완전 자기가 억눌렀는데 이렇게 했는데 막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이게 터진 거죠. 감성에 빠지다가 갑자기 다 때려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8월 달까지 안 나오다가 이제 9월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 그랬더니 PC방에서 살았대요. 공부를 아예 접고. 아예 접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매주 토요일이 저희가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매주 토요일은 모의고사를 보고 그날은 통으로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항상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그 시간을 빼고는 모두 다 공부에 쏟는 거고요.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진짜 자기가 이제 멘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멘탈 잡고 공부하려면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하나를 억누르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프레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프레쉬를 계속 해주시면서 그래서 길게 우리가 이게 장기전입니다, 여러분들. 장기전이니까 길게 가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막 쉴 때도 불안해하면서 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쉬어도 되나? 근데 그런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리프레시를 해주는 시간이 오히려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질문에다가 끊겼는데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7월 달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문법을 이제 또 공부하는데 막 급급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독해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문법을 좀 어떻게 컴팩트하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건 저의 제가 8월 달에 나가는 비법 노트가 있습니다. 그게 또 따로 있나요? 네, 그럼요. 다 준비가 되어 네, 있으셨어. 그럼요. 비법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짧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비법 노트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비법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군대 때문에. 자기가 제대를 이제 뭐 6월 달에 한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학원을 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제 급하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이후에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비법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선생님들이 다 때에 맞춰서 다 알아서 또 떠먹여주는 그런.
여기 쌤들이 네. 전부 편입만 10년 이상씩 하신 맞아요, 분들이고 네, 당연히 학생들이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늦게 시작해도 다 커버가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대신에 네. 네, 이제 쏟아 부으실 네. 마음의 준비는 의지가, 하고 오세요. 네. 그럼요.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음. 그 저는 이제 질문이 다 끝났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 다 끝났는데 혹시 신영 쌤이 학생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뭐 공부 팁이라던가 네. 뭐 아니면 뭐 그런 또 추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네. 뭐 네. 이제 뭐 저는 또 이제 문법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요 정도로 할 건데요. 일단 저는 딱 요것만 얘기할게요. 우리 즐겁게 공부합시다. 네. 너무 여러분들 학원 오셔서 막 이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 있어요. 수업 시간에 보면 장난 아니에요. 네, 여기 미간이 막 찌푸러지면서 막 고통스러운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그냥 즐겁게 뭐 여러분들 20대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본 기억이 있다라는 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정적으로 쏟아부었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면 앞으로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도전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성취감도 맛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즐겁게 만나서 공부하고요. 코로나 이거 따위 다 이겨버릴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따위 다 이겨버릴 수 있고 이제 즐겁게 공부하실 마음만 가지고 네, 학원에서 우리 만나요. 네, 무료 청강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박신영 교수님 문법 수업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꼭 네. 들어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부를 이렇게 네, 마치겠습니다. 긴 너무, 2부였네요. 네.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네. 극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부를 너무 잘 마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